교통사고는 상해이기에 피해자분들은 사고 이후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 중 팔이나 어깨, 허벅지 및 다리에 저림 증상 등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보고 MRI 검사 결과를 살펴 자신의 척추와 디스크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확인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통사고 후 디스크인 추간판의 탈출,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하여 적절한 신경 차단술 등의 시술적 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의 상해급수가 9급으로 상향될 수도 있기에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화된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는 차량 파손이 크게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 후 처음에는 염자라는 상명명으로 일주일 정도 치료받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팔이나 다리의 찌릿한 저림 증상에 주치의 판단하에 정밀 검사를 시행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MRI 검사 후 그 내용상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또는 HIVD 등이 발견되면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부분으로 순응하여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MRI 검사 결과에서 입증되었다고 하여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척추 중 추간판인 디스크의 특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생활에 따르는 습관적, 생리적 모습에 의해 디스크의 노화인 퇴행성 요소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상태에서 미비하게 차량이 파손된 경미한 사고에서도 교통사고 디스크 질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상태가 굉장히 경미하거나 단순히 자동차의 측면 페인트 도장 등이 쓸린 교통사고 디스크 질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 충격이 경미했기에 외부의 충격도 미비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 부분의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디스크 후유 장애가 인정 가능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에 대해 우선 보상하는 주체인 보험사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사고 충격이 인정되는 차량의 파손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동차가 망가진 형태 및 그 크기에 따라서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물리적 매력의 충격이 높아지기에 그만큼 외상 기여도의 인정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MRI 검사 후 벌징이 아닌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등의 소견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간판에 돌출 등의 의학적 소견이 발생했다면 척추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건드려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원상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 시장에 1에서 2년, 노동능력 상실률 6.9에서 11.5% 등이 적용되어 교통사고 합의금에 가장 쟁점이 되는 상실 수익액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벌징의 경우는 추간판이 부어있는 상태이고 근래에 평가되는 배상의학적인 내용들에서 배제되는 부분으로 대부분 정립되었기에 벌징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디스크의 외상 기여도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중 디스크 합의금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길 원하신다면 사고 초기에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사진, MRI 검사 판독지, 블랙박스 영상 내용 등을 꼭 챙기시고 통원 치료 중 전문 수리사정사에게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따르는 해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인들은 교통사고 디스크 문제에 대해서 뼈가 부러졌거나 수술한 경우가 아니기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실질에 비추어 생활의 불편함과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것을 오랜 시간 실무적, 임상적 관점에서 살펴본 저로서는 너무나 잘 알기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드리며 피해자 모든 분들에게 디스크 관련 교통사고 합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길 기원드립니다. 보상 처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증은 하단 상담 창구를 이용해주세요.